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하늘을 한 번만 올려다봐 주시겠어요? 예전에는 그저 적막하고 시커먼 공간이었겠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리 위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치밀한 지능형 그물망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별을 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남자가 지구 전체의 통신과 정보 그리고 국방까지 통제하려 드는 우주 독점의 시대로 강제로 진입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영화 속 시나리오냐고요? 아니요. 이건 현재 진행형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 기업 xAI의 합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소름 돋는 일인지 아시나요? 단순히 로켓 회사가 인공지능 회사를 사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우주의 하드웨어에 지구의 지능을 이식하는 작업입니다.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까지 인류는 단 한 번도 특정 민간 기업이 국가의 생사 여탈권을 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페이스X는 어떤가요? 이미 7,000기가 넘는 스타링크 위성을 띄웠고 앞으로 3만 기를 더 채우겠다고 합니다. 3만 기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밤하늘에 떠있는 모든 인공위성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머스크 혼자서 채우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xAI의 초거대 인공지능이 결합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전 세계 어디서든 터지는 초고속 인터넷망 위에 지구상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인공지능 두뇌가 얹어지는 겁니다. 이건 지구라는 행성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운영체제로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쉬쉬하지만 사실 이건 공포에 가까운 뉴스입니다. 머스크가 마음만 먹으면 특정 국가의 통신을 끊고 인공지능으로 그 나라의 모든 군사 움직임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게 과연 인류를 위한 도약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머스크라는 거대한 플랫폼 아래로 들어가는 종속의 시작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충격적인 합병의 배후와 스페이스X가 그리려고 하는 우주 데이터 지능 플랫폼의 실체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로켓이 몇 번 성공했느냐는 초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거대한 체스판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몰락할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 지도는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아주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보시죠. 먼저 이번 합병이 그리는 구체적인 그림부터 그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와 xAI의 결합, 여러분은 이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나요? 이걸 이해하려면 현재 스페이스X가 우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인 위상을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지금 이 회사는 제사용 로켓인 팰컨 9과 팰컨 헤비를 통해 전 세계 상업 및 군사 발사 시장을 사실상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로켓이라 불리는 스타쉽까지 가세했죠. 실제로 미국 국방부와 우주군이 진행하는 발사 계약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스페이스X는 사실상 1순위 플레이어로서 미국 정부와 맺은 계약 규모만 해도 수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 원 단위에 이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는 이미 7,000기 이상의 위성을 궤도에 올렸습니다. 앞으로 최대 3만 기에 가까운 위성을 띄우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 여러분, 3만 기라는 숫자가 감이 오시나요? 이건 단순히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적에도 우주 공간의 물리적인 규칙 자체를 스페이스X가 새로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합쳐질 xAI는 어떤 곳일까요? 머스크가 만든 이 인공지능 기업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하며 과거 트위터였던 소셜 플랫폼 X와 연계해 엄청난 양의 실사용자 데이터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텍스트와 실시간 반응들을 학습하는 거대한 지능인 셈이죠. 이제 이 두 거인이 만난다고 생각해보세요. 방대한 소셜 데이터와 인공지능 모델이 스페이스X의 압도적인 우주 인프라와 결합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결합이 현실화되면 어떤 시너지가 날까요? 우선 위성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입니다. 수만 기의 스타링크와 관측 위성이 실시간으로 지구를 찍어내고 통신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xAI의 지능이 탑재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군사적인 정찰 정보, 전 세계의 물류 흐름, 기후변화, 심지어 금융시장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결과값으로 내놓게 됩니다. 또한 위성 인터넷 네트워크 위에서 글로벌 인공지능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도 있겠죠. 챗봇이나 분석 시스템을 전 세계 어디서나 끊김없이 제공하는 겁니다. 특히 국방과 정보 분야에서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이미 스페이스X는 국가 안보의 핵심 파트너인데, 여기에 인공지능 분석 능력까지 더해지면 군사적 의사결정의 중추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주에 깔린 철도인 로켓과 위성, 그 위를 흐르는 데이터, 그리고 이를 해석하는 인공지능을 한 회사가 모두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 독점 논란이 터져나오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유독 독점
독점이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 실체적인 근거와 우려들을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볼까요? 우선 발사 시장에서의 지배력입니다. 2020년대 들어 미국 국방부와 우주군은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스페이스X, ULA, 블루 오리진 등에게 일감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임무 횟수면에서 스페이스X가 압도적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역시 돈 때문입니다. 재사용 로켓 기술 덕분에 발사 단가를 경쟁사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수준으로 낮춰버렸거든요. 경쟁사들이 한 번 쏠 때 스페이스X는 서너 번을 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형성된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건 공정한 게임이 아니라 이미 끝난 게임이 아니냐는 탄식까지 나옵니다. 위성 인터넷과 궤도 점유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스페이스X가 FCC에 신청한 위성 개수가 3만 기에 달한다는 건 사실상 저궤도의 명당 자리를 모두 선점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천문학계는 비명이 나옵니다. 이 위성들 때문에 밤하늘 망원경 관측이 안 된다, 우주 쓰레기 충돌 위험이 너무 크다며 연일 우려를 쏟아내고 있죠. 경쟁 통신사들도 한 회사가 궤도와 주파수를 다 가져가 버리면 후발주자는 어디에 위성을 세우라는 거냐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 측면에서의 의존도는 정치권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나사와 국방부가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스페이스X에 의존하고 있는데 만약 이 민간 기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머스크의 결정이 국가 전략과 충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 분석가들은 국가 안보 인프라를 한 민간인에게 과도하게 맡기는 건 위험한 도박이라며 규제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물론 블루 오리진이나 로켓랩 그리고 중국의 민간 로켓 기업들이 스페이스X를 맹렬히 추격하고 있긴 합니다. 중국의 아이스페이스나 갤럭틱 에너지 같은 기업들도 재사용 로켓 기술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하지만 현재의 발사 빈도와 기술적 완성도 그리고 이미 구축된 스타링크의 규모를 보면 스페이스X가 사실상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과의 결합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플랫폼 독점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래서 스페이스X는 앞으로 어떤 회사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미래를 한번 그려보죠. 첫 번째는 역시 발사 서비스입니다. 이건 여전히 강력한 현금 창출원, 즉 캐시카우입니다. 원가를 낮추고 발사 횟수를 늘리는 이 선순환 구조는 앞으로도 스페이스X가 우주로 나가는 문지기 역할을 계속하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타링크의 플랫폼화입니다. 이제 스타링크는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가 아닙니다. 전쟁터나 재난 지역에서 필수 인프라가 된 것을 우리는 이미 목격했죠. 여기에 인공지능이 더해지면 스타링크는 전 세계 어디서나 엣지 컴퓨팅과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는 우주 기반 슈퍼앱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앱스토어 같은 역할을 우주 공간에서 스타링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인공지능과 우주 데이터의 결합 비즈니스입니다. 관측 위성이 찍은 수만 장의 사진을 인공지능이 분석해 저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졌으니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라거나 저 지역에 가뭄이 심해질 것이니 곡물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는 인사이트를 판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단순히 사진을 파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부가 가치 사업입니다. 국방, 금융, 기후, 농업 등 모든 산업군이 스페이스X의 데이터 고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쉽을 통한 우주 탐사와 화성 프로젝트입니다. 스타쉽이 성공하면 우주 공장, 달 기지 건설 같은 새로운 경제권이 열립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은 우주선의 자율 운항과 로봇 제어의 핵심 두뇌가 되겠죠. 결국 스페이스X의 미래는 로켓 회사가 아니라 지구와 우주를 잇는 거대한 지능형 인프라 그 자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장밋빛 전망 앞에 놓인 거대한 장벽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스페이스X의 질주를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미국 내에서는 ULA나 블루 오리진, 로켓랩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블루 오리진의 뉴 글렌이나 로켓랩의 뉴트론 같은 차세대 로켓들이 실전에 투입되면 스페이스X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추격도 무섭습니다. 수많은 민간 기업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재사용 로켓 시장에 뛰어들고 있죠. 가장 큰 변수는 역시 규제입니다. FCC 같은 기관들이 위성 점유율을 다시 짜거나 정치권에서 반독점 규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한 기업이 너무 커졌다, 이제는 쪼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때 스페이스X가 어떤 방어 논리를 펼칠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국가 안보 데이터를 민간 기업이 독점하는 것에 대한 각국의 경계심도 장기적인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장의 주도 테마는 명확합니다. 첫째, 재사용 로켓과 초대형 로켓을 중심으로 한 우주 인프라 시장입니다. 이건 우주 경제의 전제 조건입니다. 둘째, 위성 인터넷을 넘어선 우주 데이터 분석 플랫폼입니다. 단순한 연결을 넘어 데이터에서 가치를 뽑아내는 기술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셋째, 북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과 우주의 결합입니다. 이는 각국 정부의 필수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궤도 혼잡과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주 교통 및 환경 규제 관련 산업도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페이스X와 xAI가 그리는 거대한 우주 독점
점의 서막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인류의 지평을 넓히는 위대한 진보로 보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한 명의 거대 자본가가 지구의 궤도를 장악하는 위협적인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지금 우주가 단순히 탐험의 대상에서 거대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을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어떤 미래를 보셨나요? 누군가는 일론 머스크의 독주에 우려를 표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 속에서 엄청난 투자 기회를 포착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제 우주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미래 경제를 논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공유해드린 저만의 관점과 철학이 여러분의 투자 지도에 작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스다큐였습니다.